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알콩달콩 콩파TV의 5회차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식이 및 수분 조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간략히 말씀드리면 식이요법이 되겠죠. 식이요법에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실천적이고 유용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할 내용의 목차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할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식사 재료 그리고 또한 외식을 가끔 하시게 될 텐데요. 이 외식 관련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단백질, 수분, 그리고 칼로리, 칼륨, 그리고 염분, 칼슘 및 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식이요법이라고 하면요, 기본 원칙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염두에 두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열량은요 충분하게 드시고요, 수분은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필요한 만큼, 그리고 음식과는 싱겁게, 인칼륨은 적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전반적으로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식이요법을 하려면은 어떤 식사의 재료들이 있어야 되겠죠. 뭔가 우리가 먹으려면은 밥, 국, 그리고 반찬이 있게 되겠죠. 밥과 국과 반찬이 있게 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영양소별로 우리가 얘기를 자꾸 한다고 해서 실생활에 적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료부터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식사 재료에서는요, 쌀은 여러분들 어떤 쌀을 드시는지요? 현미가 보통 건강에 좋다고 하시죠. 그렇지만 현미는 껍질이 있는 것이 현미지 않습니까? 껍질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 칼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 콩팥병에 계신 분들은 이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미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와 같이 백미, 또 10분도미 이렇게 많이 깎은 거 이걸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쌀의 살포대나 쌀봉지의 표지의 설명서를 보시면요, 그 1등급이라든지 이런 등급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단백질 함량이 있어요. 단백질 함량을 좀 낮은 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1등급일수록 단백질 함량이 낮아요. 밥맛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단백질은 다른 급원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단백질 함량이 좀 낮은 것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쌀은 여러분 씻을 때 어떻게 씻으시죠? 쌀을 그냥 대충 물로 헹구시면 안 되고요. 쌀을 빡빡 문질러서 씻어야 됩니다. 빡빡 문질러 씻고 여러 번 많이 헹구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쌀을 약간 불려 놓는 경우도 있으시죠. 쌀을 불려 놓을 때는 불려 놓은 그 물은 다시 버리고 새물을 넣어서 한번 헹군 다음에 밥을 하시면 그런 우리가 불필요한 인 이런 것들을 덜 섭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밥을 해서 흰 쌀밥을 한 공기는 충분히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밥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겠다 하시면 누룽지라든지 또는 흰 식빵 한 두세 쪽, 떡 있죠. 절편으로 치면 한 6개 정도, 그리고 삶은 고구마나 감자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용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입니다. 자, 국인데요. 국에 국물은 가급적 된장, 고추장을 푸시지 말고 물에다가요, 금표고라든지 양파라든지 무 이런 것들을 넣어 가지고 국물을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길을 들여야 되겠죠. 자꾸 된장 고추장에 입맛이 계속 길들여져 있으면 여러분들 염분 섭취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향신료 그리고 천연 조미료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을 써서 국물 맛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을 드실 때는요, 국그릇을 쓰시는데 국그릇 쓰지 마시고요, 밥그릇, 제일 좋기는 밥그릇보다 작은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밥그릇보다 작은 그릇을 사용하시고요. 국을 드실 때는 숟가락으로 푹푹 퍼 드시는 것보다는 이제 끈덕이 위주로 젓가락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국물은 드셔도 조금씩만 드시고요. 젓가락으로 드셔도 국물도 같이 드실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숟가락만큼 푹
드실 수는 없더라도, 그래서 이 젓가락으로 가급적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국을 매번 끓이기가 좀 힘드시면 오히려 숭늉이 좋습니다. 여기 염분도 없고 인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숭늉으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밥과 국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반찬, 밑반찬을 보통 내시게 되겠죠. 보통 장아찌나 김치 이런 것들을 이제 내게 되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종류대로 다 내서, 김치도 김장김치도 있고 파김치도 있고 무슨 부추김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를 내시면 안 되고요. 김치는 한 가지 종류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요, 항상 심심하게 해야 됩니다. 심심장아찌, 심심김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치나 장아찌 하실 때는 저염 간장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가면 저염 간장이 따로 판매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집에서 간장에다가 물을 좀 더 넣어서 이렇게 좀 희석해서 하시면 좋겠죠. 그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염분이 좀 적은데요, 맛이 좀 덜 할 수 있는데 그 맛을 다른 것으로 이제 매콤하게, 새콤하고 달콤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맛을 내시도록 하고요. 이렇게 염분을 많이 넣는 그런 요리법은 좀 지양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밑반찬을 이렇게 오랫동안 절이는 음식보다는 겉절이 같이 야채가 있으면 금방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어서 겉절이해서 드시는 거, 예, 그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저염 간장을 이용한 심심김치가 아니고 일반 김치이면 한 끼에 한 종류만 드시고 보통 한 서너 쪽 정도가 맞습니다. 예, 그렇게 드셔야 되고요. 저염 간장을 사용하신다면 조금 더 드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길들이고 습관을 들이면 또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밑반찬 이제 지나가면 이제 뭔가 고기 반찬도 있어야 되겠죠. 자, 고기는요, 기름이 적은 부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소고기를 한다면 소고기 뒷다리 부위, 이렇게 좀 운동을 하는 부위, 뭐 이렇게 배 부위 이런 데는 이제 기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운동성이 높은 부위요, 이제 뒷다리 이런 부위도 하고요. 엉덩이 부분, 우둔, 사태, 또 우리 소고기 그 불고기 할 때 쓰는 설도, 이런 것들은 좋죠. 돼지고기는 좀 뒷다리보다는 앞다리가 좋습니다. 맛도 훨씬 낫습니다. 그죠? 고기는요, 1시간 이상 찬물에 담가 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 좀 제거하고 핏물도 같이 제거하고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밑간을 좀 하시면 되죠. 후추라든지 청주 같은 거 넣어 가지고 밑간을 좀 하시면 훨씬 고기 요리가 맛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양을 먹어야 되냐 하면은, 보통 이제 투석을 안 하시는 경우에, 콩팥병이 있지만 투석을 안 하시는 경우에 한 끼에 항상 기본이 40g이에요. 40g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고기 사실 때는 항상 400g이나 800g이나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뭐 적당히 뭐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보통 100g당 얼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0g으로 사시든지 아니면 800g을 사 놓으시든지, 예, 이렇게 해서, 그러면 400g을 사시면 그거를 어떻게 해요? 예, 10등분 하면은 40g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작게 랩이나 이런 것을 싸두시면 되죠.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쟁반 같은데, 이렇게 플라스틱 쟁반 같은데 따로따로 10부분씩 나눠 가지고 넣어 놓으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40g인데 투석을 받으시면 조금 더 드실 수 있어서 80g 이거든요. 그래서 투석 받으신 여러분들은 매끼 400g을 사시면 10등분 나눈 것에 2개 정도씩은 드실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끼에 여러분들은 80g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투석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40g이 기준이고요. 그리고 한 끼 대용으로 고기를 안 드신다 하면은 드실 수 있는 게 계란 한 개입니다. 요거는 투석 안 하시는 분 기준으로 했을 때 40g 기준입니다. 계란 한 개, 생선 한 토막. 두부는 80g이에요. 두부 80g은 한번 보시면 보통 조금 큰 두부가 한 320g 이렇게 되거든요. 조금 더 크면 한 380g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한 4등분 정도 이렇게 나누면 이제 한 80g이 되거든요. 그게 한 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투숙 다 받고 계시니까 이제 2배 정도는 드셔도 돼서, 두부도 80g 한 2개 정도, 그러니까 한 반모 정도는 드셔도 되는 거죠. 예. 보통 큰 두부 있죠. 320g 짜리 한 반 정도 드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투석 시에는 지금 이렇게 한 끼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의 2배 정도까지는
드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2배. 예, 그리고 생선은요, 자반 고등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생선 사면 소금 뿌릴까요? 하잖아요. 쓸 때 소금 뿌리지 않도록 해서 신선한 생선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식을 하게 될 경우에요, 드시고 싶은 것을 드시면 되는데, 그래도 꼭 피했으면 하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라면 같은 거, 설렁탕, 꼬리곰탕, 갈비탕, 염분하고 인 함량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가급적 요거를 제외한 것을 드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집에서 대충 때우시다가 한번 이제 회식을 가신다 하면 회나 고기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거, 이거 안 좋은 거 아시죠? 예, 이렇게 보통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제가 여기다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류를 드실 때는요, 좋아하시는 거 드시면 되는데, 짜장면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뭐 비빔면이라든지 이런 거 나올 때 항상 소스는 반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반 정도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물냉면하고 우동 같은 것은, 우동은 사실 우동 국물 드시려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도 국물은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젓가락으로 드시다 보면 국물 조금씩 먹게 되죠. 예, 그 정도로만 하시고, 이렇게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요. 예, 국물은 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밥 좋습니다. 김밥 좋은데요, 단무지는 이렇게 속 밀어서 좀 빼시고 이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금치도 가급적 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염분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빔밥에도 계란 이렇게 후라이 하나 해가 탁 주죠. 그러면 그 계란 노른자 부분에 인이 많아요. 그래서 계란 노른자는 좀 빼내시고 드시면 좋겠고, 시금치도 같이 좀 빼시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개 계란도 안 드셨으면 그냥 드시면 되는데요, 오늘 이제 계란을 한 개 먹었다 하시면 흰자는 괜찮습니다. 흰자는 여러 개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노른자는 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식도 드시잖아요. 간식 드실 때 과일 껍질 반드시 벗겨서 드시는 거 아시죠? 예, 이렇게 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칼륨이 많은 과일, 대표적인 게 꽃감, 멜론, 바나나, 키위, 토마토 이런 겁니다. 거기다 참외와 천도복숭아까지요. 토마토 굉장히 몸에 좋다고들 많이 하시죠. 그렇지만 이게 칼륨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도 마찬가지고요. 꽃감은 별로 좋지 않지만 보통 감, 연씨 같은 거는 또 괜찮아요. 그 정도는 뭐 칼륨이 있어도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대로 괜찮고요. 말린 감, 그러니까 꽃감은 굉장히 칼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바나나, 참외, 천도복숭아까지 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통조림에 있는 과일도 좋기는 한데 시럽은 싹 버리시고 건더기만 드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음료수를 드실 때는요, 다른 거 다 드시는 거는 뭐 괜찮은데 녹즙, 예, 밀크쉐이크, 토마토 주스, 이것도 굉장히 인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안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영양 성분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백질이죠. 투석 전에는 단백질을 잘 못 걸러내니까 조금만 드셔도 그냥 요독이 막 쌓일 수 있고 이래서 안 좋은데, 이제 투석을 받으시니까 너무 심하게 제한하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웬만큼 이제 드셔도 되는데요.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 이런 육류, 아까 한 끼에 한 80g씩 하면 드실 수 있다 그랬죠. 생선도 마찬가지고요. 우유, 계란, 우유는 많이 드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유는 우유 안에 그 인이 좀 많아서 이거는 많이는 드시지 말고요. 계란, 이런 것들은 다 좋죠. 이런 것도 다 이제 드실 수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이제 특히 우유, 계란, 노른자, 이런 건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단백질을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섭취하시면 투석을 받는다 하시더라도 피로감, 오심, 식욕부진, 요독증이 생겨서 이런 증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지셔요. 그래서 많이 섭취하지 마시고요. 또 그렇다고 너무 적게 섭취하시면요, 근육이 분해되면서 영양 결핍이 초래됩니다. 기운이 더 없죠. 예. 너무 많이 섭취하셔도 피로감이 오지만 근육이 이렇게 분해되면서 영양 결핍이 와서 또 기운이 떨어지면서 막 사람이 그냥 허약감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너무 적게도 너무 많이도 아니고 본인이 이렇게 느끼기에 이렇게 몸이 좀 가볍다는 정도로 유지하시는 그런 정도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수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분 섭취량의 기본은 전날 하루 동안 나온 소변량의 500cc를 더한 양이 내가 섭취해야 될 오늘 하루 수분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수분은 꼭 물이 아니죠. 물 외에도 이와 같이 이제 얼음이라든지 주스, 우유, 국, 청량음료,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 다 수분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다 감안하셔서 500cc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스크림은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유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예, 우유 성분이 들어있어서 유제품이라서 뭐 조금 정도 드시는 건 괜찮은데 이것도 많이 드시면 이 안에 또 인이 많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우유 성분이 들어간 거라서 조금 제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전혀 안 드시는 건 아니에요. 자, 수분이 자꾸 증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서는 수분 제거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수분 제거가 안 되니까 수분 증가가 되면은 위험합니다. 자, 소변량은 감소하죠. 그러면 몸에 들어왔는 것은 그대로 몸 안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체중이 증가하게 되죠. 체중 증가하게 되면 우리 몸에 순환하는 혈액량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제 혈액량이 많다, 수분량이 많다는 것은요, 우리 몸에 혈압을 올린다. 것이죠. 혈압이 오를 정도가 되면 심장에 부담이 생겨요. 굉장히 심장에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치명적인 증상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분 증가하는 거 굉장히 우리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이 신경 쓰시죠, 그죠? 그래서 수분 증가는 여러분들이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잘 아시던데요, 바람직한 투석한 체중. 자, 투석 월요일 했으면 수요일날 오시죠. 월요일과 수요일 이렇게 투석한 월수금에 오시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투석한 체중 증가량이다, 그죠? 체중의 3%에서 한 5% 정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 아시죠? 자, 본인의 몸무게가 60kg이다. 그러면 중간쯤 되는 한 4%좀 해봅시다. 4%를 하려면 0.04를 해야 됩니다, 그죠? 100분의 4니까 0.04를 곱하면 2.4kg. 약 한 2.5kg가 넘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kg 이내로 체중이 증가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그 다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분을 섭취 안 할 수가 없는데 갈증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부분인데요. 자, 일단은 싱겁게 드셔야 됩니다. 염분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소금기가 들어오면 항상 물이 더 많이 먹혀요. 염분이 들어서 진하니까 그것을 이제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수분이 자꾸 더 필요로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도 더 마시게 된다든지, 체내에서는 또 물이 안 빠져나가요, 그죠? 조금 보던 소변도 더 안 보게 됩니다. 체내 염분량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갈증을 막으려면요, 싱겁게 드셔야 됩니다. 짜게 드시면 물을 자꾸 드시게 되죠. 그리고 물을 자꾸 마시는 것은 제한을 시켜야 되니까 얼음을 입안에 넣고, 얼음 조각 있죠, 입안에 넣고 천천히 녹여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차가운 물로, 시원한 물로 입안을 헹군 후면 뱉고 이렇게 하면은 좀 갈증이 덜하죠. 그렇게도 많이 하십니다. 얼음이 싫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좀 시원한 물을 입안에 넣었다가 헹구고 이런 정도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껌 씹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탕을 녹여서 드시는 것도 갈증 예방에 좋습니다. 그리고 또 레몬 같은 과일을 좀 사다 놓으신 분들은 레몬 조각 있죠. 근데 레몬이 워낙 씨니까 뭐 꿀 같은 데 살짝 적시든지 설탕물에 살짝 적시든지 해서 입안에 넣으셔도 갈증을 막는 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레몬 조각도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허용된 양의 과일을 조금 차게 드시거나 이것도 얼음처럼 약간 얼려서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 드시면 갈증이 훨씬 덜하죠. 그리고 평상시에 남겨둔 국물, 건더기만 다 건져 먹고 조금 남아있다, 그러면 국은 항상 그 밥그릇보다 적은 그릇으로 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국물 남겼다 하더라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런 정도 남은 거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습도를 좀 적당하게 해서 너무 건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요즘 아파트에 보면 중앙난방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늦가을부터 겨울에 들어서면요, 집이 건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갈증이 더 생기시죠. 자주자주 환기시키시고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칼로리입니다. 칼로리에서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
체중 감소가 또 너무 일어나도 안 되겠죠.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투석 생활을 해내시기가 힘드십니다. 그래서 충분한 열량 섭취 중요하고요. 열량을 보충하려면 어떻게 하냐, 조리 시에 설탕, 물엿, 뭐 또 올리고당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당뇨병이 계셔서 조금 제한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이런 건 어느 정도 쓰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쓰셔도 되고, 또 당뇨가 없으신 분은 넉넉히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우리가 지금 염분도 줄이는데 이런 것까지 다 줄이면 음식 맛이 없어서 못 드시죠. 그래서 새콤, 달콤, 매콤 이런 거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기름은 식물성 기름 이용해서 뭐 볶거나 튀기거나 이렇게 고소한 맛과 함께 드셔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열량을 충분히 보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간식으로 뭐 꿀도 조금 드시고 젤리, 사탕 이런 것도 조금씩 이용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당면이나 녹말가루 이용한 이런 메뉴도 선택해도 좋겠습니다. 이런 뭐 전 같은 것도 몇 개씩 드셔도 되죠. 자, 이제 당뇨가 좀 많이 심하신 분은요, 원래 당뇨병으로 시작되신 분들은 영양사 지도를 조금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100칼로리다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한번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요. 100칼로리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00칼로리는요, 밥 3분의 1공기가 100칼로리예요. 그러니까 밥 한 공기 충분히 드시라 그랬죠. 그럼 300칼로리 드시는 거예요. 하루에 300칼로리. 그리고 인절미 3개가, 인절미도 크기가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인절미 3개를 한 50g으로 쳤을 때 여기 100칼로리 나옵니다. 네. 밥 3분의 1공기랑 똑같아요. 그리고 떡 중에 절편이 있죠. 절편은 2개입니다. 2개 한 50g요. 떡은 다 50g입니다. 50g 정도. 2개 합해서 50g 되는 거, 요것도 100칼로리가 들어갑니다. 식빵은 한 조각입니다. 35g 되는 거 한 조각. 이렇게 요 정도 한 100칼로리 되니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대략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칼륨이라는 거죠. 칼륨.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드셨던 게 아까 칼륨인 이거였잖아요. 예, 칼슘은 뭐 그렇게 높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인하고 칼륨이 문제죠. 그 중에서도 인이 이제 조금 더 큰 문제가 되는데, 칼륨도 한번 봅시다. 칼륨은 워낙 여러분들이 이렇게 야채 같은 것도 잘 씻어서 많이 드시고 이렇게 물에 담갔다가 하는 거, 그런 걸 잘 시행하시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칼륨은 인만큼 많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칼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자, 이 칼륨은요, 이렇게 몸의 근육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는데 아주 필요한 중요한 전해질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신경 근육의 이 활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칼륨이다, 고칼륨 혈증이다, 우리 피 속에 칼륨이 너무 많다 그러면요, 굉장히 이렇게 신경 근육의 흥분성이 높아져 가지고 근육이 막 수축이 많이 와서 근육 마비까지 옵니다. 그러면 심장 근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 근육이 막 이렇게 수축이 오면서 막 부정맥이 막 오겠죠. 처음에는 부정맥이 오다가 심하면은 심근 마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칼륨은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칼륨은 많이들 잘 조절을 하시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혈액투석 환자분들은 이 칼륨 섭취를 어쨌든 줄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혈액 속에 칼륨이 많이 있게 되면은 이 근육마비, 심장마비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섭취한 경우에는 카리메트, 상품명으로는 여러가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칼륨 제거 약을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비약으로 항상 갖고 계셔야 되겠죠. 가지고 이제 다 드시면 또 다시 처방을 받으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참고로 정상 이 칼륨 수치가 3.5에서 5.5입니다. 3.5에서 5.5가 되는데요. 한 번씩 여러분들이 검사하셨으면 칼륨 수치가 얼마냐고 물어보세요. 또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혹시 말씀 안 하시면 얼마쯤 되냐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보통 투석 환자분들은 요거보다 조금 더 많게 6.0까지는 봐드립니다. 그래서 6은 넘지 않아야 됩니다. 칼륨 수치가 6은 넘지 않아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6보다 작다는 표시를 해놨죠. 예. 6보다는 적게. 그 다음에요. 자, 그러면 칼륨이 많이 포함된 식품하고 좀 적게 포함된 식품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칼륨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과일 채소에 많이 있는 거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일 채소에 많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는데 곡류에도 좀 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는 과일 채소가 제일 많죠. 초콜릿요.
그리고 각종 이런 견과류 있죠. 견과류, 호두, 잣, 땅콩 이런 견과류. 자, 다시 보시면 초콜릿하고 견과류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과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네. 자, 이렇게 감, 오렌지. 근데 여기 감 해놨는데 여기 뭐냐면 곶감이에요. 곶감. 네, 곶감. 네. 곶감이고요. 말린 감이다. 그죠? 그래서 요거 하고 홍시는 조금 적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렌지라든지 바나나, 참외, 메론, 토마토, 키위, 망고, 아보카도, 자몽까지요.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말린 거는 조금 안 좋습니다. 말린 거는 칼륨이 많아요. 그 다음에 채소 중에서도 이렇게 잎채소 있죠. 잎채소, 잎줄기 채소요. 잎줄기가 있는 채소들 보세요. 시금치, 이제 또 일부 뿌리 채소가 있습니다. 당근, 그 다음 아우, 건대, 미나리, 부추, 쑥갓, 그 다음에 비트 브로콜리, 늙은 호박까지요. 예. 이런 것들이 주로 칼륨이 많이 있는 것이고요. 곡류에서는요, 감자, 고구마, 그러니까 많이 드시면 안 되죠. 이런 것들 우리 밥맛이 없어서 이런 것을 식사 대용으로 조금씩 드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많이 드시는 건 안 된단 말이죠.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제 팥, 콩류에 좀 있습니다. 특히 또 현미 여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에는 칼륨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칼륨이 비교적 좀 적게 들어있는 거, 적게 들어있는 거는 보세요. 사과, 이렇게 보니까 좀 이렇게 빨간색이 있죠.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좀 많이 들어가요. 좀 푸른색. 예. 사과나 체리나 뭐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것들 자두. 자두는 좀 빨간색도 있고 푸른색도 있다. 그죠? 딸기. 요런 건 좀 빨간색이죠. 블루베리라든지, 뭐 포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은 좀 푸른 쪽이죠. 수박도 빨간색이고. 자, 이런 게 좀 많다. 그죠? 여기는 보면 좀 주황색, 노란색이 좀 많아요. 그죠?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데는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고 좀 구분을 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색으로 내 머릿속에 자꾸 인지를 좀 해 놓으셔야 되겠죠. 주황색, 노란색, 좀 이런 것들 보시면 좀 말린 거, 이런 것들은 칼륨이 많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조금 빨갛거나 조금 푸른 색깔, 그는 조금 그래도 적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이걸 뭐 무작정 공부하듯이 외울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눈으로 자꾸 익혀서, 이런 것도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채소에서도 보세요. 잎줄기 채소가 아니고 여기서는 주로 이렇게 오이라든지 가지 뭐 이런 거잖아요. 애호박 이런 것들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칼륨이 좀 적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쌀도 이런 백미 같은 건 좀 적죠. 원두커피 이런 한 잔 이런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채소에서 칼륨 줄이는 법을 제가 하나 또 정리해 뒀는데요. 채소에 그 잎 보다는 껍질, 줄기에 많다는 거 아시죠? 예, 껍질이나 줄기에 많기 때문에 껍질 벗겨서 사용하시고 주로 잎 부분만 주로 사용하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 이제 많이 이렇게 사용하시던데요. 그래도 여러분도 한번 좀 정리하시면 재료에 한 10배 되는 10배 이상 되는 물인데 물도 가급적이면 미지근하거나 좀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게 잘 이렇게 빠져나오거든요. 칼륨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2시간 이상 담가둡니다. 2시간 이상 담가두고 물 버리고 또다시 한번 미지근한 물에 좀 2시간 이상 담가두면 더 좋고, 예, 시간이 그만큼 안 되시면은 이제 한 번 더 헹궈내고 이제 생야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나물 같은 거는 이렇게 데치죠. 삶아내죠. 삶아낸 후에 그 물은 반드시 버리고요. 1~2분씩 딱 이렇게 마련해 놨다가 그렇게 조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나머지는 1~2분씩 비닐봉지에 넣어서 얼렸다가 쓰시든지 그렇게 좀 넣어서 한만에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요. 1~2분씩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삶으실 때는요, 재료에 한 5배 되는 물에서 삶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료에 5배 되는 물. 그렇게 좀 항상 좀 큰 거 하나 사놓으시면 좋겠죠. 이렇게 뭐 삶는 그릇을 좀 큰 거 넉넉하게 재료에 5배 되는 물에 삶고 물에 담가둘 때는 10배 정도 되는 물에 담궈서 칼륨 같은 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염분입니다. 염분은 나트륨이라고도 하고요, 소듐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염분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소금기라 말씀이죠. 자, 이거는요, 투석하고 투석 사이에 이 과량의 수분 섭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염분 섭취가 많아지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수분은 못 빠져나가죠. 우리 몸에서 지금 콩팥의 기능이 떨어졌어요. 그럼 몸이 붓게 되죠. 혈압 높아지죠. 심장이 부담이 오죠. 그럼 심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투석 가서 이제 또 쫙 빼내면은 또 갑자기 또 이제 심장에 그 부담이 또 확 줄어들죠. 이렇게 심장의 부담이 너무 과했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자꾸 하면은 심장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염분은 항상 소금 가는 곳에 물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염분만 드신 게 아니고 그게 수분이 항상 정체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소금이 나쁜 것보다도 그게 수분이 정체되어 있어서 안 좋은 거다. 그러면 내가 심장의 부담이 많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혈압이 막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5g 이내로 제한해야 됩니다. 그래서 5g 이내로 제한해야 되니까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염분의 양을 우리가 눈대중으로라도 대충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싱겁게 조리하면서 그래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아까 제가 뭐 이렇게 좀 새콤하고 달콤하고 이렇게 드시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입맛은 잃지 않아야 되겠죠. 충분히 열량을 섭취해야 되니까. 자, 염분 1g, 아까 하루 5g 정도까지만 된다 그랬어요. 그럼 하루 염분 1g에 해당되는 식품을 여기 눈대중으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보시면은 소금은 작은 숟가락이요. 작은 차 숟가락 3분의 1 정도, 여기 1g. 그다음 간장은 작은 숟가락 하나, 된장, 고추장 큰 숟가락 하나 정도. 큰 숟가락도 뭐 푹 뜨는 게 아니고요. 이제 조금 이렇게 좀 깎은 정도. 그 다음에 마가린 버터도 한 2숟가락 반 정도 되고요. 토마토 케찹, 요거는 당뇨 계신 분들은 가급적 안 드시면 좋겠고요. 당뇨가 없으시면은 한 2숟가락 정도, 큰 숟가락으로 2개. 마요네즈, 이거는 한 3숟가락. 배추김치, 요거 한 3쪽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그람수로는 이렇게 30g이라고 되어 있죠. 예. 단무지 한 2쪽 정도. 예. 이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염분 1g이에요. 요거 하루 종일 한 5배 정도만, 5배 이내로 드셔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뚝배기, 우리 한국 사람 워낙에 뭐 찌개 이런 걸 좋아하니까 뚝배기 하나, 1인용 뚝배기 있잖아요. 1인용 뚝배기로 봤을 때 된장찌개 뚝배기 하나가 벌써 5g이에요. 그럼 이거 하나 드시면 오늘 이제 더 이상 염분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끈덕이 위주로 드시라 했죠. 끈덕이 위주로 드시면 다른 이제 뭐 2끼 3끼 드시더라도 다른 걸 좀 더 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김치찌개, 이것도 뚝배기 하나가 5g이에요. 그럼 하루 섭취량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뎅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어묵국은 그게 6g이나 돼요. 6g. 예.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안 좋은 게 육개장인데요. 육개장 다 드시면 이게 7g이에요. 7g. 예. 염분이 7g이나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뚝배기 하나, 이제 한 사람이 드실 수 있는 뚝배기 하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정도는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염분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는데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소금, 된장, 간장 요 양을 평상시에 반으로 줄여서 자꾸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새콤, 달콤, 매콤 이렇게 말씀드렸죠. 매콤이라고 해서 고추장을 많이 넣는 건 아니고요. 청양고추 그런 거 좀 다지고 이렇게 해서 조금 맛을 확 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신맛을 내는 소스도 쓰시고 겨자, 와사비, 후추 이런 것들, 이런 향신료를 좀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거는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 가급적 피하셔야 되는 거. 젓갈, 장아찌, 김치 한 3쪽까지 넣으면 됩니다. 햄, 소시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스턴트 식품 아닙니까? 이런 햄, 소시지 등 인스턴트 식품, 라면 같은 거 이런 거 다 드시지 말고요. 화학 조미료도 치지 마시고 어쨌든지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셔야죠. 천연조미료요. 뭐 후추를 뭐 쓰신다든지 고추 이런 거 다져서 쓰신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국을 한번 먹으면 내가 안 먹어지지가 않고 막 그냥 다 먹게 자꾸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숭늉 이런 거, 보리차 이런 거 끓여서 그런 걸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씩은 한 끼, 2끼는 또 이렇게 숭늉 이런 걸 이용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조리할 때 이렇게 소금, 염분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요. 양념장 따로 딱 만들어 놨다가 식사할 때 그때 필요한 만큼만 조금 들어가지고 이렇게 겉절이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염분을 별도로 사용하지 마시고 따로 양념장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쓰시라는 거죠. 그리고 조림, 찌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뭘 하시라고요? 구이 한다든지 찜, 튀김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이런 게 조림과 찌개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혹시 간식 드시더라도 이런 소금 발라져 있는 크래커 있죠. 과자 중에, 비스켓 중에 이런 크래커 이런 것들은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금 대용이라고 해놨는 식품도요, 보면 그게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식품 표지판을 보시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쭉 보시고요, 뭐 나트륨이 염분이죠. 그 다음 칼륨 이런 걸 내용을 보세요. 보시고 어느 정도 양이 들어있는지, 그런 게 들어있으시면 가급적 사용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인입니다. 자, 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 섭취가 많아지면은요, 인은 하고 항상 칼슘은 좀 상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인 섭취가 많아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이제 혈중에 칼슘이 이제 적다 보니까요, 칼슘이 정상보다 적어지면은 뼈 속에서 칼슘이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인 섭취가 많아지면은 뼈 속에서 칼슘이 많이 빠져나와서 뼈가 튼튼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 뼈가 부실하게 된단 말이죠. 인 섭취가 많아지면은 뼈로부터 칼슘이 빠져나온다. 그래서 뼈가 약해지고 부스러지기 쉽게 된다.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인 섭취를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 함유량이 특히 높은 것은요, 칼륨은 아까 과일, 채소, 뭐 일부 곡류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인은 주로 유제품이 많고요, 특히 단백질 식품 이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인은요. 그래서 고기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80g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이런 잡곡류에도 인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현미 같은 껍질요, 그런 데 많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이런 콩류에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인 하면은 유제품하고 육고기, 계란 이런 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계란 중에서 계란 노른자요, 이런 데 많이 있다는 거 아시고요. 그래서 인 섭취를 어쨌든지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인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이런 많이 들이는 음식 섭취를 좀 줄이는과 동시에 그래도 인 섭취가 좀 많아졌다 싶으시면 이렇게 결합제 있죠. 예, 인결합제. 예, 이 약을 보통 다 처방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요 처방 받으신 것을 드시는데요. 드시는데 중요한 것은 요거를 식사 중간에 드세요. 식사하시면서 중간에 드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식품에 들어있는 그 인을 결합하는 약이기 때문에 결합해가지고 그걸 대변으로 싹 빠져나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식사 중에 하셔도 좋고, 식사 드시고 난 뒤 식후 바로 이 약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식후에 한 소화 다 시키고 난 뒤에 드시면 안 되고요. 예, 식후 바로 이 약을 딱 드시는 거, 요거만 잘 지키시면 바로 인이 여러분들 드신 음식에서 많이 대변으로 배설됩니다. 인 정상 수치는요, 2.5에서 한 4.5 정도, 4.7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되는 거니까요, 이것도 여러분들 검사를 중간중간 하실 때 오늘 인 수치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조절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인이 많이 함유된 식품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이와 같이 유제품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의육류에도 좀 있고, 계란 노른자, 소간 이런 데 많이 있고요. 곡류 중에서는 이런 잡곡하고 그리고 이런 현미 같은 데 많이 있습니다. 예, 금정살에도 좀 있어요. 이런 잡곡과 금정살, 현미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미 드시라는 거죠. 그 외에 견과류, 초콜릿 이런 거 안 좋습니다. 콜라, 맥주도요. 이런 것도 다 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혼자 있는데 맥주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맥주 드시면 인 섭취가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콜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초콜릿, 코코아 이런 것들 다른 걸로 입맛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습관이 들여진 것처럼 다른 것으로도 또 습관이 들여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습관을 바꾸신 분을 제가 많이 봤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비타민입니다. 마지막인데요. 비타민을 잘 보충하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 항상 영양제를 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뭘 먹어야 되나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대답을 해드리는데 비타민 중에서 수용성 비타민을 드셔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종합 비타민 있죠. 멀티비타민 이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물론 수용성도 있지만 지용성하고 같이 있거든요. 종합 비타민이라는 건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좋다는 뭐 상황버섯 뭐 이런 거 좋다는 거 이런 거 다 드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하지 마시고 영양제 하시면은 바로 이것들입니다. 영양제는요, 이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수용성 비타민. 왜냐하면 이거 식사도 우리가 제한적이고요. 우리 식사를 뭐 충분히 다 드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뭐 과일, 채소도 굉장히 제한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투숙하면서 수용성 비타민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을 꼭 섭취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수용성 비타민의 대표적인 것은 비타민 B하고 C입니다.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는 워낙 B1, B2, B3, 뭐 B5, 6 이런 게 많아가지고 B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하고 C 요 두 가지는 꼭 드셔야 돼요. 꼭 드셔야 되는데 B군이 종류를 치면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꼭 들어야 되는 게 비타민 B1, B2 그리고 B6 요거는 꼭 들어가야 되는데요. 어쨌든 보통 B군 하면 이런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비타민 C는 기본 들어가야 되는데요. 요 엽산이라는 거 있죠. 요것도 사실은 비타민 B에 들어갑니다. 비타민 B9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통 엽산을 따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군 그리고 따로 엽산 그리고 비타민 C 요거는 반드시 드셔야 되고요.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비타민 B군하고 비타민 C 요거 꼭 드셔야 되고 아울러서 엽산 요거까지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조혈 기능에 꼭 필요한 거예요. 엽산. 그래서 크게 보면 비타민 B군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엽산 따로 되어 있는 걸 드셔야 돼요. 그래서 만성 콩팥병 그 환자분을 위한 그런 비타민이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처방 받으시면 돼요. 처방 받으시거나 아니면 완전 콩팥병 환자분을 위한 비타민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섭취하시면 되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안 드셔도 됩니다.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수용성 비타민 아닌데 활성 비타민 D3라는 거 있습니다. 요거를 꼭 드십시오. 왜냐하면은 콩팥이 하는 기능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건강한 뼈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콩팥이 뼈 하면은 칼슘이 잘 침착되어 있어야 뼈가 건강한데 칼슘이 우리 몸에 침착되기 위해서 흡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활성 비타민 D가 필요한데 그 활성 비타민 D라는 그 효소를 콩팥이 이제 못 만들어내잖아요. 못 만들어내니까 이거는 먹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 종류 지금 말했던 비타민 B군 그리고 C 엽산 요거에다가 수용성 비타민은 아니지만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활성 비타민 D3 요거를 먹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드셔주면 나머지는 다른 거 안 드셔도 됩니다. 다른 거는 그냥 식사 하시면 되고요. 다른 거는 특별히 뭐 온갖 그 종류들이 많죠. 그런 건 아직 검증된 게 없기 때문에 드시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식이요법 거의 다 됐고요. 그러나 이제 변비가 이렇게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철분 제제 같은 거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빈혈 때문에 그런 것들 드시다 보면 변비가 꼭 생겨요. 변비 요거는 수분도 제한되죠. 거기다 또 식품 섭취도 제한되는 데다가 거기다가 또 이제 이런 철분 제제가 드시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당뇨가 있다든지 뭐 요독증이 자꾸 생겨서 자율신경의 이제 기능이 좀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지가 않아서 변비가 생기는 경우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전한 변비약을 처방 받으세요. 그냥 혼자 마음대로 변비약 아무거나 사 드시지 말고요. 이것도 처방 받으셔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왜 따로 변비를 말씀드리냐면은 변비를 놔두면요 칼륨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칼륨이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고칼륨 혈증이 되죠. 그럼 근육마비, 심장 근육마비 이런 까지 온다 그랬죠. 그래서 고칼륨 혈증이 안 되도록 반드시 오래되기 전에 관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오늘 식이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식이요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